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구인 측에는 예리한 일본들을 주고 피청구인에게는 동일한 버커를 주면서 공정한 증검 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소송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운명의 탄핵 심판. 오늘 뉴스인 이슈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황성욱 변호사 그리고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 탄핵 심판의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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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무엇보다도 경찰이 증강해서 배치가 됐고요. 헌법재판관들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시간 정도 시점인데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을 보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일단 평의가 2시간을 넘긴다면 시간만으로는 간단하게 얘기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긴장감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일 이제 탄핵 결정을 선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네. 그 문화를 가다듬는 네. 그런 평의를 하고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아마 결론은 각 재판관마다 마음속에 다 정해 네. 놓으셨을 것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각하는 의견 네. 또 인용하는 의견 또 각하는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문장을 좀 다듬고 네. 또 그 의견이 전부 다 재판관에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에도 황당한 주장이 아니다.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그 다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황성욱 변호사님 오늘 뉴스앤 이슈에 함께해 주셨는데 자, 대리인단으로서 내일 전망 당연히 기각이시겠죠? 네, 뭐 기각 아니면은 네.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뭐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네. 뭐 이 사태가 사실관계가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네. 오히려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 절차라는 사법적 제도로 우리는 탄핵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대성 여부도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은 좀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거를 소추를 했기 때문에 각하 여부에 대한 마지막 법리 검토도 네.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삼엄한 경비 속의 헌법재판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재판관들의 오늘 출근길 보니까 이정미 권한대행은 상당히 굳은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집 주소, 뭐 심지어는 미용실까지도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인터넷 TV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야만적인 행동들입니다. 이런 거 없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여기 대리인단이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께서도 집회에 나와서 마치 헌재 불복할 수 있다는 듯 우리가 무슨 북한의 인민이냐는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내일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전문성과 양심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른 정치권에서 인용해라 기각해라 이렇게 압력가하는 거. 그리고 지금도요 혼자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벌이는 거는 민주주의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기서 시위하는 분들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까지 온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왔습니까? 저는 내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 헌재 결정과 별도로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오늘 담담하게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과거 탄핵 결과에 대해서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재판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수려했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 재판 절차는 공정하다, 아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하여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재판 받는 입장에서 그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청와대에 있었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오늘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표정과 목소리로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언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지금 대리인단 나오셨습니다만 김평호 변호사가요 과거에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승복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재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저희가 김평호 변호사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요. 또 대리인단이 내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또 대처하실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승복이라는 한 말은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리인분들도 변호사분들은 재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각 또 내일 결과까지 19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리인단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재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요? 네, 그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각자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각자 대통령의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리인단 입장에서 어떤 통일적인 의견을 조율한다라는 것은 큰 어떤 쟁점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뭐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재심을 생각하신다면 김평호 변호사님이 그 법적 절차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저희도 또 저희 나름대로 법적 절차에 무슨 항의를 할 수 있다거나 불복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최근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리인단 입장에서 어떠시던가요? 뭐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처음부터 평상심은 유지하고 계셨고요. 뭐 특별히 감정의 동요가 있거나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재심에 관해서 이제 헌법학자들 사이에 그 이론이 갈라지는데요. 우선 그 대통령이 아닌 다른 탄핵 대상자들의 경우는 재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학설이 더 우세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3박 4일째 철야 농성 중이고 촛불 집회 측도 오늘 저녁부터 긴급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용이 되면 혁명, 기각되면 총파업돌이. 사실 재판관들한테 상당히 압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촛불 부대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헌법 그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고 그것이 또 파면할 정도 중대한 것이냐 그거를 법률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투표처럼 어느 쪽이 많으냐 뭐 여론조사해 보니까 뭐 몇 프로냐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밤샘을 하시거나 그 앞에서 뭐 음독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촛불 부대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자기들의 의사 표현은 좋지만 그걸 가지고 재판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우리 뜻대로 결론이 나을 거다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김평호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 재심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의 사정을 보면 이거는 일종의 저항권 발동, 예를 들어서 뭐 아스팔트의 피라든지 시가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재심하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뭐 북한의 인민이냐, 조선시대에 뭐 양반말 시킨 대로 하는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냐 이런 말들은요, 재심을 갖다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중진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 뒤를 우리는 준비하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렇게 나가야지. 저는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 입에서 자 인용되면 또는 기각되면 뭐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표도 만약에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통령 후보 같이 책임진 자리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해야 되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헌재 바로 앞에서 하는 건 저는 문제라고 보지만 시위를 통해서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간에 헌법에 보장된 자기의 정책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자유라고 보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폭력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고 테러하겠다는 이런 의사표현은 경찰이 막아야겠지만 순수한 시민의 권리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진입하는 시도는 차단이 됩니다. 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진입 시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경찰은 지금
가포 비상령, 그러니까 가용한 인력 100%를 동원해서 자신의 지역에 위수하는 경찰의 비상태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혼란, 압력에 대해서 이정미 재판관의 과거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끝나면 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 변호사님,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경찰에서도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일 이 시각에는 혹은 19시간 뒤에는 헌법재판소에 다 가 계실까요? 대리인단분들 말이죠. 대리인단은 모두 참석 예정이고요. 네. 뭐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뭐 초비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까지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서 뭐 폭력이라든지 크나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죠. 집시법에 따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과격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이 뭐 법정에서까지 투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계속 여러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탄핵되면 목숨 바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목숨을 바치시겠다는 거냐 해서 또 이런저런 논란 속에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아니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계속 잡음은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여론과 그리고 찬반의 갈등 말이죠. 그러니까 정미용 전 아나운서께서 어쨌든 실시간 검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기각이 안 되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 뭐 자살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나중에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누구 좋으라고 내가 죽겠느냐. 다만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활동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분의 뭐 진심은 제가 이해하겠으나 저런 표현도 저는 좀 긍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제 정미용 전 아나운서 발언도 그렇지만 지금 현장을 가보면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보수냐 진보냐로 편가르는 것 같은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출신 정치인 아닙니까? 오히려 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탄핵 시민은 헌재 재판관들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보수 정치인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만 이것을 갖다가 진영 논리로 갖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저 헌법재판관들이 누굽니까?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던 분들입니다. 네. 저분들은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다가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발언도 보면요. 저게 이제 보수냐 이제 진보냐의 진영 논리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떠세요? 정태훈 변호사님은 내일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뭐 수도에 점치는 건데 네. 그냥 단순히 그냥 추측해 보기는 각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절차적인 문제들이 다 지적이 됐고 이번에 또 나오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안 받아들인 그런 선례가 있어서 네. 이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고 이제 볼 때는 그게 사실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돼 있는 그런 증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 증거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25명의 증인도 나왔고 또 검찰로부터 받은 증거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골라서 그거 갖고 이제 판단해 볼 때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네.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중대한지 않은지 그걸로 이제 따라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말이 없었습니다만 의뢰인을 대신해서 짤막하게 국민들에게 대리인단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사실 방송에서는 오늘이 최후 변론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예, 뭐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해석으로서 이 재판 절차를 바라보시기보다는 네. 탄핵 심판은 우리 헌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헌법적인 절차에 맞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보시는 것이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각자의 입장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그리고 세 분 이따가 진의원님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